네, 오늘 정리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상승,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 날이었는데요. 자, 마감 시황 지수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0.1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1968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5포인트가량 빠졌을 때 560선은 지켜냈습니다. 시황센터의 김영 캐스터를 연결해보죠. 시황센터입니다. 5월 14일 마감 시황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전장에서 1970선 회복했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이렇게 주춤한 모습 나타내면서 196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운수장비, 특히나 자동차 쪽의 흐름이 강했고요. 이 연일 상승 흐름이 좋은 통신주 역시 오늘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0포인트의 상승세입니다. 1970선은 지켜내지 못한 채 1968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사흘 만에 돌아왔죠. 오늘 1,457억 원의 매수 우위를 오전장에서 기관 역시 매수로 포지션 틀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1,11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실실현 매물이 나온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사뭇 다른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550선까지 밀리기도 했던 코스닥, 오늘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이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모습입니다. 오늘 560선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이네요.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막판 들어서면서 매도 물량이 좀 준 모습입니다. 83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관 쪽에서는 오늘 3거래일째 매도세입니다. 지수의 하락 부추긴 하루죠. 오늘 1,042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급등세, 4일간의 급등세가 약 30원 정도가 됐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3원 30전의 내림세입니다. 1,108원 4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상승세가 좋습니다. 150만 원 회복하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오늘 자동차주의 흐름이 좋은 가운데 현대차 3인방 역시나 강세입니다. 현대차가 2%대 상승세 보이며 19만 3,500원에, 현대모비스가 26만 1,500원, 기아차가 5만 4,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 1%대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역시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27만 1,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약세림입니다. 오늘 28,7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파라다이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한 뒤 약세 전환한 뒤 낙폭이 빠르게 깊어졌는데요. 오늘 파라다이스는 23,3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 시총상위 6위 중에서는 서울 반도체만이 빨간불입니다. 오늘 1%대의 상승세 보이며 33,5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GS홈 쇼핑 오늘 1%대의 낙폭입니다. 22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파트론 오늘 굉장히 많이 밀린 하루입니다. 7%대의 급락세 나왔습니다. 2만 1,6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자동차주 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동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 엔저 현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자 이 반등세 강하게 나온 하루인데요. 현대차가 2%, 기아차가 4%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이어서 부품주 역시 흐름 좋습니다. 오늘 5%대의 현대위아가 강세 보이면서 14만 9,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연일 상승 흐름이 좋은 통신주, 오늘도 신고가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LG유플러스가 오늘 3%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12,6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KT 역시 1%대의 상승 흐름, 반면 SK텔레콤 오늘 막판 들어서면서 약세 전환된 모습입니다. 22만 3,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타이어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이어 교체에 주기가 도래하자 이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넥센 타이어 오늘 급등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 넥센 타이어의 경우 일본 미쓰비시 신차에 이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호재성 자료가 나와주면서 오늘 12%대의 급진세입니다. 넥센 타이어가 오늘 15,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 타이어가 5%, 이어서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역시 5%대의 강세가 이어진 하루입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졌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남북회담 제의를 통일부에 지시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에 이어졌습니다. 유화전기가 4%, 재룡산업 6%입니다. 오늘 7,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삼도전기가 2%, 재룡전기가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오늘 4,07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TX그룹주 살펴봅니다. 이 STX그룹의 지주사인 STX 채권단이 STX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이 타결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다소 둔화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빨간불 켜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STX가 2%, STX 페노션이 1%, STX 조선해양 역시 오릅니다. 오늘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3,91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STX그룹주에 이어 또 살펴볼 그룹주 바로 웅진그룹주입니다. 오늘 웅진케미칼 매각 기대설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 막판 들어서면서 대폭 보합권입니다. LG화학만이 1%, 웅진홀딩스는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 살펴보죠. 먼저 오늘 게임주에서 이 대거 실적 발표가 났는데 네오위즈 게임즈, 위메이드, 조이맥스 모두 호실적 내놓으면서 장중 상승세가 강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보합권입니다. 이어서 서운캅셀 역시 오늘 호실적 내놓으면서 4%대의 상승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먼저 네오위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오위즈 6%대의 상승세네요. 오늘 호실적 발표하면서 상승률은 좋았는데요. 오늘 주당 1,050원씩 오르며 18,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해보고 내일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일단 지난 주말 엔화가 심리적 저항성인 달러당 100원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면 금일은 엔화의 추가 약세가 더뎌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1960선을 훌쩍 뛰어넘은 모습이었고요. 이에 반면 상대적으로 대형주 등의 매기가 쏠린 반면에 코스닥 및 중소형주는 상대적인 조정 흐름을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 흐름은 어떨까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요? 예, 일단 오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최근 엔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주말에 그 G7 회담에서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100엔대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100엔대 돌파 이후 재차 승고르기를 나타냄에 따라서 엔화 환율에 대한 그 추가 상승보다는 당분간 엔 약세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엔화는 약세 추세에 놓인 것이 좀 더 분명한 사실이고요. 금일 상승 역시 비차익 프로그램에 따른 상승이라는 점을 봤을 때 국내 증시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박스권 내의 움직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환율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내에서 엔화의 추가 약세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좀 찾기 어려운 반면에 달러 강세에 관련된 코멘트들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 주 목요일 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 22일 FOMC 회의록 공개와 버냉키 연준 의장의 그 경제위원회 증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관련돼서는 달러 강세된 관련된 코멘트들에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리고 STX 그룹 관련해서 일단 채권단의 자유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뭐 단기적으로 뭐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그 깊은 우려감은 좀 더 벗어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업황 자체의 흐름이 아직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인 대응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등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장 수급 특징 또 업종별 흐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등락폭이 상당히 심한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은 뭐 웃을 수 있는 코스피는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요. 코스닥은 상당히 오늘 힘든 모습이 나타나는 하루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키워드를 한번 뽑아본다면 뭐 기관의 움직임이겠죠. 당연히 기관이 오늘 투자적인 중점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기관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차익 실현이 바로 어느 정도의 코스닥을 힘들게 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낙폭 자체를 조금 코스닥은 축소를 시키면서 560.47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68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더 경기 부양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는 기관의 매수세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21선에 대한 안착 여부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강하게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과연 주도주는 어떻게 될까? 그런 의문점을 남겨두는 코스피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지금은 경기 민감주 그만큼 전기전자라든지 운수장비 업종 그런 업종보다는요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군들은 경기 부양 관련주죠. 그만큼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통신 그리고 음식료 업종처럼 내수 확대 개편주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최대치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좀 보고요. 거기에 나머지 종목군들 낙폭 과대였던 종목군들이 좀 더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여지가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같이 넘어가서 보시면 일단 하단에 있는 자체 지금 554포인트죠. 554포인트를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동시호가 때 장 마지막 동시호가 때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부분에서 그리고 550포인트 이상에서는 여기에서는 더 빠지기는 힘들다. 그만큼 큰 장이 오기 위해서는 조정도 그만큼 좀 더 길어져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명승부를 연출할 때는 항상 영웅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영웅이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에 외국인의 매수를 같이 보시면 대형주를 많이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지수를 크게 움직이고 싶다는 어느 정도 그런 욕망이 좀 분출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전자 업종, 화학, 운수장비, 통신, 건설, 서비스 업종까지 대부분의 지금은 골고루한 매수세가 좀 나타났고요.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바로 전기전자 업종의 큰 매수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큰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화학주, 운수장비 업종이 낙폭과대로 좀 올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를 같이 보시면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금융, 화학, 철강금속,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를 보였는데 기관의 특징적인 부분은 경기 부양 관련주에 제대로 낙폭과대를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낙폭과대였던 종목군,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풍부한 종목군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 반도체,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현재까지 주도 섹터였던
나타났던 그런 종목군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는 하루였고요. 거기에 기관의 매도세를 본다면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거기에 IT 그리고 제약, 소프트웨어, 오락 문화업종까지 전반적으로 코스닥을 주도하고 나타났던 그런 움직임 자체를 상당히 많이 죽여주는 모습이 코스닥에 일어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IT 부품 업종의 어느 정도 추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IT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기준선이 되었던 20회선 자체를 어느 정도는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보기에는 좀 아직 사실상 좀 이르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때까지 이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그 부분을 좀 더 메꾸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조정이 조금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정 자체를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더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더라도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정배열 상태가 지금은 한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폭 자체가 나타났고 오늘은 기관의 수급 자체가 코스닥에서는 정리 그리고 코스피의 새로운 매수세로 발현이 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지수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코스닥은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여전히 기관의 움직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 수급 특징 정리해봤고요. 자, 오늘 장 또 특징주 세 종목 꼽아주시죠. 예, 오늘 세 종목은 전기전자 업종의 히로인, 바로 SK하이닉스, 그리고 넥센타이어죠. 그리고 인터플렉스라는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부터 좀 보실 건데요. SK하이닉스 2009년도죠. 2009년도, 2010년도 그때 한창 IT 반도체 붐이 불 때도 우리에게는 3만 원대의 가격으로 우리를 만났었고요. 아직까지도 3만 원이 채 안 되는 29,500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왜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해야 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3만 원대가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을 때 3만 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닝적인 실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가 되기 전에는 3만 원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매출을 우리가 한번 예컨대 같이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반도체 가격이 인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분은 이미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PC용 D램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용 메모리 칩 자체가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가 주가 자체 3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메모리 수요 확대가 안 나올 시에는 다시 한 번 더 3만 원의 저항권 움직임이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주체를 한번 같이 예컨대 보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자체가 나타난다는 것은 한 번쯤 3만 원에 대해서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분기에 지금 메모리 칩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 만약에 사게 된다면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우리는 3만 원대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팁을 한 개 좀 드리면 앞서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출회가 됐고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거래량 없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거래량을 체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만 원대 가격적인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3만 원을 돌파할 때는 그때는 가차없이 우리도 매수세로 대응을 하시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넥센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뉴스를 같이 보면 일단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쓰비시 타이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우리가 이 뉴스만으로 이만큼 올랐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안에는 바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최근 들어서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였죠. 그러면 당연히 천연고무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마진 차익이 2분기에는 좀 더 많이 남겠다. 기업 구조가 그만큼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 추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그러면 매수 관점에서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15,0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매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번만에 사지 마시고 항상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를 좀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간에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기간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즉 저점의 매수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진 호재 말고도 추가적인 호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고무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뉴스가 곧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그 뉴스가 나타난다면 호재거리는 대부분 다 나왔구나.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매도를 하는 전략, 이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으로 인터플렉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주가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하락이 컸던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에 이 점 자체 59,000원, 6만원대가 애플에 대해서 점유율 40%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점유율 30%를 유지를 했을 때 이만큼의 주가 추이를 보였지만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것은 바로 애플의 실적 부진이었죠. 그러면 애플의 실적 부진으로 지금은 3만원, 4만원대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내려갔다는 거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애플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신제품 출시라든지 아니면 실적적인 호조세가 나타날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전처럼 6만원대 가기는 지금상으로는 힘들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기대감이 작용합니다. 기대감이 작용할 때는 매도가를 좀 더 하향으로 낮춰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 사도 좋습니다. 지금 사도 좋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종목 꼭 지켜야 되는 매도가는 바로 55,000원 선이 되겠죠. 55,000원 선은 꼭 지키면서 기간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인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55,000원에서는 꼭 매도세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넥센타이어, 인터플렉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IT 관련주가 두 종목이 포함되는 게 눈에 띕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또 성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겠죠. 다이렉터 전략 시간 한국투자증권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영 과장 두 분과 함께 또 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내일장 다이렉터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하태준 차장께서 주신 의견은 주식 대 현금 비중 7대3. 고집스럽네요. LG그룹 쪽 관심을 두자고 하셨고요. 종목도 LG전자.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 자, 정세영 과장께서는 낙폭과 대 중소형주 매수, 시장 주도하는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종목 선정법을 제시했고요. 세코닉스를 그 종목으로 골랐습니다. 네, 자 먼저 하태준 차장님 지금 몇 주째 계속 주식 대 현금 비중 7대3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만큼 시장 상황이 하태준 차장님께서 분석하시기에는 별다른 변동 사항은 없다 이렇게 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의견을 좀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시장 자체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수개월간
일정한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펀더멘털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과 경기의 그런 개선 부분들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쉽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또 코스피가 좀 깝깝하거나 약해질 때마다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시속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을 또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약간의 현금은 늘 갖고 가시면서 리스크 관리 내지는 주가가 출렁거릴 때마다 좋은 주식들을 좀 추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노려보자는 차원에서 출재산 비율을 계속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시장이 정말 이 박스권의 틀을 깨고 좀 더 강한 강세장으로 간다면 그리고 국내 기업과 경기가 좀 더 강세를 보여준다면은 그때 가서는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이유 재무장관 회의에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오늘 뭐 유럽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긴축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리스라든지 키프로스와 같은 위기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최종 집행권이라든지 경기 긴축 선에서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겠고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달 말에 뭐 유럽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도 심각합니다만은 유럽은 정말 심각하죠.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포커스를 이제 맞추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이 좀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자아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또 제법 잘 나오면서 그러한 불안감과 우려감을 다소 부식시키고 있는데 미국 4월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1% 정도 증가를 했죠. 원래 예상으로는 0.3% 감소를 예상했었습니다만은 제법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 지표가 제법 잘 나오다 보니까 하반 정도 가서는 연준에서 결국 뭔가 좀 모종의 소폭이나마 출구 전략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또 일부에서는 우려감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외국인이 코스피 현선물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반면에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또 동반 순매도가 나왔는데 기관이 이미 4거래일 연속 순매도 공세를 하고 있는데 공세가 점점 강화되면서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지금보다 더 급락을 하는 변동성이 좀 키워지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죠.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속게임이 지속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결국 오랜만에 예상외로 20포인트 이상 상승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좀 아쉬움을 자아냈던 엔달러가 오늘 소폭 좀 하향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수급상이 좀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한 전차군단을 비롯한 삼성전자와 뭐 현대차를 비롯한 그런 또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의 그런 반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1680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느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을 예상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550선 정도는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 좀 체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시 또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대로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참고를 해보시고 이번 주 15일, 16일 양일간에 특히 발표되는 미국과 유로존의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촉각을 세우셔서 관심을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낙폭과대 중소형주의 매수를 말씀하신 정승용 과장입니다. 요즘 시장의 좀 추세 자체가 살짝 좀 대형주로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드는 시점이라서 중소형주에 관심 두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담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분위기는 사실 대형주가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대형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냐. 상당히 그런 전화들도 많이 받았는데. 일단 대형주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이 대형주가 이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선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대형주를 적극적으로 사주느냐, 뭐 여기에 이제 시장의 어떤 키를 외국인이 쥐고 있다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사실 뭐 캐캐미군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뱅가드 얘기가 뭐 올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죠. 사실 뱅가드 물량들이 6월 말, 7월 초까지 적절하게 이제 시장에 소화가 돼야지만 사실 우리 대형주 시장은 정상적인 뭐 밸류에이션, 뭐 PBR이나 펄을 적용을 받고 그리고 디커플링 장세도 없어지면서 어떤 외국 그 미국의 지표, 뭐 유럽의 지표 이런 것들과 이제 연동해서 시장의 상승 흐름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그 액션은 외국인이 취하는 거죠. 하지만 그 뱅가드 물량들이 아직까지 청산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시장에서 얘기도 돌던 얘기가 뱅가드 물량이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면 나머지는 블록딜로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블록딜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뱅가드가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 그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고라도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뱅가드는 지금까지 전혀 손해보지 않고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그 이유들은 뭐 ETF라든지 그리고 선물이라든지 뭐 옵션 뭐 이런 파생 상품을 통해서 그네들은 언제 그 물량이 나오는지 언제 팔지 다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 파생으로 해지를 다 걸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일부 손해를 보는 것들을 한쪽 부분에서 다 손실 복구할 만큼의 이득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굳이 블록딜로 넘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좀 비정상적인 수급 구조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형태들이 쭉 가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뱅가드 물량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추세가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한 1,500억, 600억 가량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런 추세가 한 3, 4일 정도 지속이 되면서 2,000억이 넘어가는 매수세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대형주로 턴을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사실 뭐 기관이 코스닥에서 1,000억을 팔았죠. 뭐 그 코스피에서 1,200억을 샀는데 코스닥에서 1,000억을 팔았습니다. 정말 공격적인 매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까지 샀던 모든 물량 다 털어낼 것이냐, 오늘이 시작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지금까지 쭉 사왔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고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스마트폰 부품주 위주로 오늘 그 종목들에 대한 강력한 매도세가 연출이 됐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기관이 정말 뭐 무식할 정도로 물량을 털어내지 않을 거다. 사실 계속적으로 털어내봐야 이들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에 재반등을 주고 또 다시 갈 것처럼 액션을 취한 이후에 모든 물량을 털어내지 이렇게 한 번에 1,000억을 쏟아냈다. 이게 시그널이다. 이제부터 내일부터 모든 코스닥 종목 버려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1,000억을 팔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매수세가 기관을 필두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뭐 이번 주가 될지 뭐 다음 주가 될지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코스닥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이 추세적으로 만약에 판다 그러면 코스닥은 올해 내내 쳐다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 지금까지 워낙 많은 물량들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팔고 그리고 신용 물량까지 다 시장에 쏟아내게까지 하면서 저는 코스닥장을 죽일 것 같지 않다. 기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급락했던 추세가 무너졌지만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못 사죠. 추세선 다 깨지고 60일 선도 깨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오늘 급락을 했던 낙폭가대 어떤 중소형주 위주의 매수가 오늘 진행이 돼야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살까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종목 선정법인데요. 하 차장께서는 LG그룹주에 관심을 두자고 하십니다. 네, 그 LG그룹주들이 한동안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고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보였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하나둘씩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LG그룹주 중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펀더멘탈이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펀더멘탈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약화돼서 여전히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더 부진이 지속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부 종목군들을 갖고 와 봤는데요. 일단 뭐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정도를 일단 갖고 와 봤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뭐 만년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주사 LG 움직임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최근에 LG유플러스 같은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었고요. LG노텍도 최근에 좀 선방을 했었고요. 물론 여기 올려드린 종목들 말고 뭐 LG상사나 생명과학,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LG상사 같은 경우는 2분기 가서도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생명과학이나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은 있지만은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고전을 하고 있고 좀 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외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오늘은 LG전자를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그룹들. 근데 요즘 뭐 LG하우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미 바닥 짚고 요즘 급상승을 계속해서 시연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LG그룹존을 전반적으로 조망을 해볼 그런 계기로 삼아 볼만합니다. 자, 다음은 정세용 과장께서는요. 네. 오늘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낙폭이 심했습니다. 과연 스마트폰주가 이제 꺾일 것이냐? 사실 스마트폰 부품주가 시장의 주도주 코스닥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세가 무너지면서 계속 기간의 매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코스닥장은 다시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낙폭이 컸던 종목들 다시 재반등이 나올 것이냐 얼마나 단기간에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시장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핫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신용 잔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뭐 지난주인가요? 그 NCR 규제 소식이 뭐 증권가에 들리면서 발빠르게 증권가에서 신용 잔고를 이제 푸는 뭐 그런 액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 잔고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뭐 코스닥장에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좀 더 여기서 더 심하게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눌림을 심하게 주면 그 신용 잔고 물량들이 이제 투매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다 출회를 시키고 모든 개인들을 죽여가면서 다시 끌어올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아마 단기적으로 그 오늘 낙폭이 컸던 스마트폰 부품주는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와 관련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오늘 장에서 가장 그 강했던 종목이 EM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스마트폰에 스피커를 납품한 회사죠. 상당히 올해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빠를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샀고 정고점 한 23,000원까지 찍은 이후에 상당히 크게 밀려서 오늘 17,400원까지 약 8% 밀렸는데 오늘 플러스를 내면서 끝났습니다. 장중 뭐 상승률 거의 9%, 뭐 1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죠. 스마트폰 부품주가 실적이 되기 때문에 단지 팔고자 하는 세력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대기 매수세는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 기본이 바탕이 되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이렇게 반등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계속 낙폭이 심한 채로 끝났지만 EM텍 같은 종목은 밑거리 상당히 길게 달리고 플러스로 끝냈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도 오늘 많이 빠졌던 뭐 세코닉스 그리고 자화전자, 뭐 파트론 뭐 이런 종목들 충분히 빠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동양 EMP 같은 그 이제 무선 충전기 뭐 이런 관련주들도 충분히 오늘의 낙폭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하 차장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LG전자입니다. 네, 뭐 LG전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글로벌 가전 그리고 정보통신기기 업체죠.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이 휴대폰 사업이 많이 좋아지면서 펀더멘털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글로벌 3위 스마트폰 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가 비수기였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애플과 삼성전자는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LG전자는 오히려 더 제품이 잘 팔리면서 호조를 보였고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도 1분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휴대폰 쪽뿐만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가전이나 TV 쪽 부분도 점차 완만하게나마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일단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40%에서 5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그런 견해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 물론 최근에 이미 선을 보였습니다만은 하반기 가서 뭐 초고해상도 뭐 LED, OLED TV라든지 또한 이제 4분기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뭐 모멘텀이라든지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한 2, 3주 가까이 계속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다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은 아주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예상치에 좀 부합한 수준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죠. 2분기와 2분기 이후로 갈수록 좀 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겠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에 21선을 돌파한다거나 11선을 한번 딛고 눌림목을 주고 반등을 시도할 때가 좋은 매수 타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난번 91,800원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뭐 그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근처 목이나 어깨라 볼 수 있는 9만 원이나 9만 1,000원대 정도는 단기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리스크 관리를 신경 쓰실 만한 가격대는 82,000원, 61선 정도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승윤 과장님은 세코닉스입니다. 오늘 추천 종목이요. 네. 세코닉스 오늘 한 6% 정도 빠지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추세전은 다 무너졌고요. 지금 61선도 훼손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일단 고점 대비 거의 20% 이상 빠졌습니다. 지난 4월에 33,300원을 찍은 이후에 오늘 종가가 26,600원이니까 거의 6,000원 가량 하락을 했죠. 일단 시장의 뭐 분위기상 일단 이들이 사실 가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장은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점. 일단 뭐 대형주가 사실 뭐 간다라고 하면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코스닥은 이제 당분간 쳐다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하지만 뭐 오늘 충분히 오늘의 낙폭을 단기간 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회사의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뭐 증권사들의 목표가들이 빠르게 상향이 되고 있고 뭐 35,000원, 뭐 36,000원까지 목표가 27,000원이었다가 대부분 1분기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관점으로 대부분 뭐 35,000원, 36,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의 모멘텀은 확실히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뭐 카메라 모듈 업체죠. 뭐 초소형 프로젝터 창의 모델의 출시가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서 자동차용 카메라 스마트카 출시에 따라서 이쪽 부분의 매출처도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점도 성장성이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뭐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는 오늘 21선이 무너졌습니다만 27,000원을 지지하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아까 뭐 EM택을 보셔서 알겠지만 밑골이 상당히 빠르게 길게 달면서 61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61선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낙폭을 이용해서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한 25,000원대, 25,500원 정도 온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 목표가는 뭐 급락하기 전 한 21선이 위치해 있는 한 3만 원대 정도 가면 일단 차익 실현 하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한 24,000원 정도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LG전자, 세코닉스 이 두 종목 추천해 드렸습니다.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추천 종목의 AS를 이어갑니다. LG노텍이 현재 상승세 기록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LG그룹주에 이제 관심을 좀 두자라는 그 의견이 상당히 이제 그 실효성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실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LG노텍이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올해 시장이 있어서 모바일을 비롯한 IT 쪽 그리고 통신 이런 쪽들은 계속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화두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장이 코스피가 좀 강하느냐
아니면 코스닥이 강하느냐고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부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LG노텍이나 LG전자 같은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요. 또 오늘 최근 들어서 좀 코스닥이 약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안정을 찾게 되면 다시 또 코스닥에 속해 있는 모바일,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꼭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LG노텍 일단 당분간은 계속 보유 관점이고요.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93,000원대나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이 맞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정 과장님의 우리 산업은 소폭 하향입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뭐 21선을 지지하면서 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장에 코스닥이 무너지는 장에서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일단 뭐 홀딩 전략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지난 고점 이후에 살짝 눌림목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전고점을 충분히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홀딩 전략 계속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고요. 자, 두 분의 다이렉터 전략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의 부정지점 정승현 과장 두 분과 함께 다이렉트 전략 짜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가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일까지 상승세 좀 쭉쭉 이어나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